단답형으로 넘어와서 2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치고는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곱의 미분을 사용해서 식을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f'1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하면은 곱의 미분 앞에 거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해 주시면은 뭐예요? 2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f'1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 더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2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고 라디안이란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색하지만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 그런 단위의 단위죠. 그죠? 각의 단위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때요? 파이 라디안이 뭐예요? 파이 라디안이 이제 180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그죠?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24인 그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자, 부채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채꼴을 안 그리면 꽤나 당황할 거예요. 자,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이가 3.14니까 1라디안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파이분의 180이라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대략적으로 파이가 3.14면 한 이제 50 뭐 7점 얼마 도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라디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안 나온 거죠. 그죠?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나왔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반지름 R과 뭐를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 24는 어떻게 쓰면 돼요? 네, 2R 더하기 L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L은 보통 R 세타 이렇게 말하죠. R 곱하기 세타인데 세타가 1라디안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니까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즉 L은 R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3R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R에 대해서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8의 제곱 곱하기 세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이제 정적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정적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적분 구간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을 하나로 합쳐주시면은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6x가 없어질 것이고 뒤에 3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주시면은 x 4제곱 플러스 3x를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3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 빼기 3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해주면 80이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면 뭐예요? 예, 9 빼기 3이니까 6이죠. 예, 그래서 8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에는 드디어 이제 수열에 극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열심히 풀 수 있겠죠. 잘 풀 수 있겠죠. 일단은 요 수렴하는 수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끼리의 사치 연산과 실수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거나 혹은 뭐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면 되는데, 곱하면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곱해 보니까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값을 바로 쓸게요. n, an, bn 얘 값이 바로 15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때요? n, an, bn 바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5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얘를 이제 써주면 뭡니까? 15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an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에 2배를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6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1사분면의 점 P에 대해서 네, 1사분면의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P를 뭐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Q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경 OP, OQ, OR이 나타내는 각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좌표 평면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인 알파가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점 P를 잡을 때 이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점 P를 한 3분의 1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점 Q는 Y는 X 대칭을 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Q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P, OQ, OR이 나타내는 각이니까 OP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OQ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OR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각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각이 이제 알파, 요 각이 이제 베타, 요 각이 이제 이렇게 된 각이 이제 감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제곱 베타와 탄젠트 제곱 감마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와 뭐 베타, 그다음에 사인 알파와 뭐 감마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각이 뭐가 되겠어요? 요각이 또 이제 알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뭐라 쓰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알파와 이제 코사인 베타 값이 같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베타,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알파는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베타 값이 3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사인 제곱 베타이니까 사인 베타는 사인 베타는 뭐 루트에 뭐 1 빼기 코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 베타도 1사분면의 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양의 값으로 편안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베타는 뭐 9분의 8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탄젠트 감마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알파와 감마와의 관계를 뭐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를 아니까 베타와 감마와의 관계를 구하는 게 더 좋겠죠. 왜? 여러분들이 베타에서 뭐만큼 관계? 원점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파이만큼 더 간 거죠. 그쵸? 맞습니까? 왜? QOR이라는 요 빨간색 직선이 하나의 직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 플러스 파이가 이렇게 감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탄젠트 감마는 탄젠트 이제 여러분들 베타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탄젠트 베타는 우리가 코사인 베타분은 사인 베타니까 뭐가 돼요? 2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탄젠트 감마는 얘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우리가 탄젠트의 주기는 뭐예요?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탄젠트 베타랑 같다. 오호, 그래서 바로 2루트 2다. 예,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려는 값이 뭐예요? 9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9 탄젠트 제곱 감마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베타를 제곱시키면 이제 9분의 8이니까 이렇게 8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감마는 이제 8이니까 그죠? 9, 8을 72 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은 8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과 같은 여러분들이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총 문제에서는 9가지 색,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칠하는데 왠지 9가지니까 다 칠할 것 같죠? 그죠? 모든 색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색 중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유독 이제 눈에 보인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족권을 보니까 역시나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다. 다행인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 다음에 나 조건에는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한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답번이 이제 중요한데 답번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표시를 해보면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거든요. 자, 꼭지점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요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얘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아니고 만약에 요렇게 된 거는 그러면은 꼭지점 공유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건 어때요? 이렇게 된 거는 변 공유하잖아요. 아유, 꼭지점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파란색이 들어올 수 있는 정사각형이 없죠? 그죠? 전부 다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오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 가운데에 빨간색,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색깔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7가지 색깔이 먼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원순열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7가지 색을 먼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가지를 이제 배열을 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게끔만 잘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경우를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제 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서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십자가 모양의 배치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결국에 여기 들어가는 경우와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어때요? 파란색이 갈 수 없는 게 여기 갈 수 없죠? 여기 갈 수 없죠. 두 군데만 갈 수 없다라는 거야. 이 가운데는 이미 제외한 거니까, 그죠? 얘는 이미 제외한 거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군데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란색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인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가운데 오는 경우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 색을 배치하는 경우가 7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이니까 한 가지 기준점을 정해야 되죠. 그게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에 5든 여기에 5든 여기에 5든 여기에 5든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경우를 나누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빨간색을 일단은 모서리 쪽에 배치를 해. 그러면은 올 수 있는 만약에 배치를 요렇게 해서 네. 너무 다 지웠네. 예. 그래서 배치를 만약에 여기 했다. 빨간색을 여기 했다. 그러면 파란색이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 총 5군데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파란색은 5군데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이 몇 개예요? 이미 하나 정했고 빨간색, 파란색 정했으니까 우리는 6가지 색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2번은 일단은 여기 배치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7가지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기준은 여기 빨간색이 되는 거야. 응?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이 올 경우에 파란색은 어떻게? 여기를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 올 수 있어? 요렇게만 올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가 생긴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를 배열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개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뭐예요? 7 곱하기 6팩, 7 곱하기 6팩 이렇게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7팩이 되겠네, 그냥. 그쵸? 그 다음에 5 더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8팩인데 지금 K가 뭡니까? 구하라는 게 뭐예요? K 곱하기 7팩인 거죠? 그죠? K 곱하기 7팩이니까 우리는 얘가 이제 K임을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K는 8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이제 수학원에서 상학함수 단원의 상학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도 수원이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상학함수와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실수 A와 유리수 B에 대해서 이제 fx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x가 정의된 구간이 표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a와 b가 이제 요 점에서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한번 요 fx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일단 주기가 남아있는데 주기는 요 x 앞에 있는 개수 a에 따라서 절대값 a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죠. 예, 근데 a가 지금 문제에선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분의 2파이가 주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b가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sin x니까 결국에 b 더하기 2가 최대값, b 빼기 2가 최소값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니까 요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a분의 2파이라는 게 하나의 주기죠. 그러면은 얘는 0부터 a분의 2파이까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한 주기만큼 sin x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반주기죠, 그쵸?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반주기니까 우리가 3번의 형태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b가 반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요 a, b가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과연 만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b 값을 좁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가 b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범위를 한번 좁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가 음의 값이야. b가 음의 값이면은 이제 x축보다 아래쪽에 이제 sin x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아무리 이제 b 값이 x축과 가까운, 그러니까 b 값이 작아서 큰 거죠. 0에 가까운 값이라서 요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그러더라도 이 왼쪽에서는 지금 x축과 만나는 값이 없네요. 근데 지금 a라는 점 어때요? a라는 점은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은 a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존재 x. 따라서 얘는 안 된다. 패스. 네,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게 되면은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최소값이 b 빼기 2라고 했으니까, 이제 b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제 2보다 크면 없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2와 같으면 우리가 x축과 이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2보다 크면은 얘는 안 돼. 근데 b가 2이면 일단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b가 2일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자. 그렇다면은 b가 2일 때 a와 b점 둘 다 생성될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가 2분의 7파이라고 그러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밖에 x축과 만난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기 때 과연 이 문제의 조건과 맞게 잘 이제 성립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일단 이때는 뭐예요? b가 2인 거지. 정확히 값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값은 모르지 않나? 모르긴 뭘 몰라. 여기 보니까 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7파이까지를 보면 하나의 주기죠, 그쵸?
그쵸? 얘는 한 주기란 말이야. 한 주기가 다 그려지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뺀 게 하나의 주기가 돼야 돼. 얘는 4파인데 얘가 주기가 돼야 되니까 a분의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뭐가 나와요? a 값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fx 다 구했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2 사인 2분의 뭐 우리가 1 a 뭐였죠? ax였으니까 2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정작 2분의 7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값이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시키니까 어때요? 얘 구해보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 0이에요? 0이 아니네. 그러면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 그래프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번의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오겠구나. 근데 3번 보니까 어때? 굉장히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의 형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은 A와 B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C와 D는 2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여기서 가능한 경우는 몇 개겠어?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제 4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4케이스를 다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우리가 했던 형태로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A고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가 C이면 혹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B고 2분의 7파이가 D이면 어때요? 얘는 하나의 주기죠. 그쵸? 주기란 말이야. 주기를 이루고 있을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만약에 2분의 7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 게 요게 이제 무조건 4파인데 얘가 주기인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A고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가 뭐 이제 뭐 D라고 하면은 얘는 주기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B, C라면은 얘는 주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주기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두 케이스로. 자, 그렇다면 주기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주기라면은 우리가 주기가 지금 A분의 2파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4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2분의 1. 그러면 이제 fx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2 사인 이가 2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2분의 파이, 0과 2분의 7 파이, 0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얘는 우리가 2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 계산해보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죠. b 빼기 루트 2란 말이야. b 빼기 루트 2. 그럼 b 빼기 루트 2가 지금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루트 2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문제에서 자, 얘가 이제 기가 막힌 조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리수 b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우리가 루트 2 무리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요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주기가 안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럼 주기가 안 돼야 되는 거에서 아마 답이 등장을 할 것이다. 결국 제일 어려운 케이스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옆에 살짝 지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A, B, C, D는 위점에 이제 A, B와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그냥 이제 분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얘가 B점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C점이 2분의 7파이라고 합시다. 물론 A와 D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의 특징은 뭐야? 우리가 뭐에 대해 대칭입니까? 요 값에 대해서 대칭이죠. 요 값.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과연 어떤 값이에요? 지금 fx가 뭐예요? fx가 2 사인 ax 플러스 b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기가 지금 a분의 2파이니까 요 값은 지금 뭐예요? 주기의 4분의 1만큼 간 형태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2a분의 파이라고 쓰면 될까요? 2a분의 파이. 2a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고 요 x는 2a분의 파이에 대해서 b와 c 혹은 a와 d는 대칭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대칭일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b와 c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b와 c의 중점이 2a분의 파이인 거니까 더해주면 2a분의 파이의 2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특징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7파이를 한 게 얘는 뭐가 된다고? a분의 파이가 된다고. 2a분의 파이의 2배가 된다. 중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좌변을 계산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3파이가 나오죠. 3파이. 예, 3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a 값이 뭐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은 fx는 2 사인 3분의 1 x 플러스 b가 나오고 그럼 얘에서 과연 성립하는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시켜봅시다. 성립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사인 이제 6분의 파이가 나오죠. 6분의 파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씩 웃어야 돼요. 왜? 6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b가 뭐가 나오냐? 1이 나온다는 겁니다. a가 3분의 1 실수 맞고 b 1 유리수 맞네. 얘는 성립하는구나. 자, 따라서 우리가 fx는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얘는 2 사인 3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물론 구하라는 값은 30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제 40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40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A와 D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A와 D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이 방법은 2번의 형태와 같다라는 거죠. 왜? A와 D도 요 X는 2A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면은 실제로 이제 A와 D가 과연 맞는지 B와 C가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문제에 답을 내는 데는 이제 영향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를 찍어보니까 결국에 B, C가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 30번은 선생님이 좀 빠른 풀이를 위해서 많이 필기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점 A, B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항은 일단은 요 이제 B점을 보시면은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죠? X축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Y축 위의 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A, B를 이은 두 직선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OB는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O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에 이제 격자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 혹은 점의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해까지는 결국에 이제 수학 나형 즉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해결을 했어야 했던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을 이제 수1에서 배우고 수1이 이제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풀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참 이제 풀이를 작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게 여기서의 목표인데 이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 예외 사항도 중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기가 참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n이 1부터 8까지니까 한번 이제 1, 2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요 a점은 이렇게 0,6이고 그다음에 b점은 네, 5,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AB를 이은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OAB 삼각형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이니까 결국에 요 OA와 OB는 x축, y축 위에 이제 선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닿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한 면의 길이가 1인 것만 찾으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하나가 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도 하나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도 이렇게 하나 보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OB랑 맞닿으니까 안 되고 그 왼쪽에 있는 건 OA랑 맞닿으니까 안 되죠. 아무리 봐도 온전한 정사각형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일단은 3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를 한번 보니까 아까 그 사각형들은 n이 1일 때 했던 사각형들 이렇게는 포함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추가되는 걸 보니까 왼쪽 오른쪽은 안 되고 위쪽이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추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가 된다. 오호. 그래서 뭔가 이제 계단 형태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래,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사각형은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n의 값이 커질 때 하나씩만 계단 형태로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추가가 될 때 어떤 놈들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뭐 추가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n이 3일 때 갑자기 뭐 요런 데서 하나가 생성이 됐다. 요런 데서 하나 더 생성이 됐다. 요런 것들이 하나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지금 정사각형이 아닌 살짝 이렇게 잘린 그런 사각형들이 추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예외를 판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외를 선생님이 판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문제에서의 조건을 따왔는데요. 자, 일단은 요 y는 마이너스 n분의 4 n 더하기 4분의 n 더하기 5 x 더하기 n 더하기 5 요 직선은 바로 뭐예요? 직선 AB죠. 직선 AB의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요 x는 t라는 것은 t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얘는 우리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3이면은 요렇게 2면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 추가가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요 점,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3, 2, 1 중에서 3과 2일 때만 정사각형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이런 이제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x는 t에다가 이제 x에다 이제 t를 대입시켜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자연수인 항만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정수가 안 되는 항을 뺐는데 n 더하기 4분의 t는 결국에 이 조건을 n 더하기 4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뭐 당연히 이제 t가 n 더하기 4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끝에 있는 값이니까 이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머니까 결국에 요 x는 t를 대입시켰을 때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n 더하기 5 빼기 t에서 얘를 빼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빼는 거니까 n 더하기 5 빼기 t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수가 n 더하기 4 빼기 t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n 더하기 4 빼기 t. 예를 들어서 뭐 3을 대입시켰을 때 뭐 2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2개가 된다라는 거죠. 2개. 근데 이제 y의 개수가 2개인 거고 2개보다 뭐 2개일 때는 이렇게 이제 0일 때는 안 되니까 하나만 생긴다. 이렇게 이제 개수를 지금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얘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결국에 뭐 t가 고정되면은 결국에 n의 값에 따라서 요 y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겠죠? 우리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해나갈 건데, 결국에 x는 t와 관계없이 x는 t가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자연수 y의 개수가 하나씩 n이 1, 2, 3, 4, 5 증가할 때 하나씩 증가할 거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조건이죠. 왜? 우리가 그 1, 2대 대입시켜갖고 만든 그 조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잠깐 나갔다 돌아올게요. 네. 자, 한번 잘 보시면은 n이 1일 때는 요렇게 생긴 그런 사각형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n이 2일 때는 요렇게 추가됐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아, 요렇게 하나씩 추가시키고 싶었죠. 그쵸? 아, n이 3일 땐 요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4일 땐 요렇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위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x는 t라는 요 직선에서, 지금 생길 수 있는 자연수 y의 개수가 n 더하기 4 빼기 t라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n 더하기 4 빼기 t라는 것은 결국에 n의 값이 증가하면은 1, 2, 3 증가하면은 이 전체 값도 1, 2, 3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t라는 것에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들이 쌓여갈 거 아니야. n이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씩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아,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A1이 3이었고, 그 다음에 A2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3개가 추가됐으니까.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3 더하기 3, A2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4개가 추가된 거죠. 그죠? A4는 3 더하기 3에서 몇 개가 추가된 거야? 5개가 추가된 거지. 아, 요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A, 지금 우리가 8까지 구하는 거니까 A8은 우리가 결국에 요 3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갖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그쵸? 9까지 더하는 거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A1부터 A8까지가 이렇게 된다. 뭐 숫자로 써주시면 얘가 3, 얘는 6, 얘는 10, 얘는 15, 뭐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 6 더하니까 21, 7 더하니까 28, 8 더하니까 36, 얘는 4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3, 6, 10, 15, 21, 28, 36, 45들을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키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도 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6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수열 단원에서 옛날에는 뭐 이제 점화식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개차 수열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 이제 안 배우잖아요. 그냥 규칙성을 잘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고서 걔를 잘 더해줄 수만 있으면 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연습이 더 필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는 진짜 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출제가 된 거죠. 수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이제 그 3차 함수 이제 그러니까 초월함수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5차, 6차, 7차 이런 거 그래프 잘 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요게 이제 아마 제일 키포인트인 함수고 얘는 우리가 미적분에 넘어가서도 결국에 초월함수에 이렇게 3차, 4차 함수가 곱해져서 등장하는 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은 수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요 30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조금 쉬운지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필기를 많이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4다. 요거 나왔어요. 그러면 4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gx를 잘 보니까 얘는 fx를 적분을 했어. 근데 요 t는 실수고 x는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수니까 우리가 얘를 잘 보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G는 F의 한 부정적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왜? 여기에서 이제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G'X가 뭐가 돼요? fx가 되잖아. 그러니까 gx는 fx는 부정적분이고, 그러면은 fx가 요 4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니까 g는 어떻게 시작하겠어? x 4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4차 함수고 제곱차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가니까 자, 가나 조건이 나오는데 가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가 조건의 f'A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위에서 g'의 f고 우리가 이제 f의 원시함수 부정적분이 이제 gx라고 했으니까, 근데 f'은 지금 g를 2번 미분을 한 거죠, 그쵸? 맞아요? 예, g를 2번 미분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는 이계도 함수 안 배웠는데 미적분에서는 이계도 함수를 배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 문제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2'이 지금 X, 0 이렇게 나온 거니까 결국에 G는 X는 A에서 뭐 2번 미분한 게 0이니까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변곡점.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는 gx 빼기 ga의 절대값을 전체에 씌우고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1이다. 자, 요거는 30번 문제 혹은 뭐 그 외 모의고사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gx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고 이 4차 함수를 ga로 뺐다라는 건 뭐예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x는 a에서 g는 x축과 만나는 그런 형태의 함수인데 얘의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gx 빼기 ga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이다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 조건들은 우리가 이 gx를 추론하는 그런 조건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뭐야? 얘는 계산을 해서 fx를 찾아라. 왜 fx를 찾는 거야?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어떠한 하나의 3차 함수로 놓고서 거기에 5를 대입시킨 값을 마지막에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계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는데, 일단은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ht는 g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a를 요 위에 있는 그 적분식에다 넣어보니까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t부터 a까지 요 fs ds가 되고, 이제부터는 변수가 뭐인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t부터 a까지 fs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h3은 0이야. h3은 0인데 우리가 h3 그래서 이렇게 3부터 a까지, 왜? t에다가 3 넣은 거니까. 그래서 3부터 a까지 fs ds가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그 말은 h2는 t에다 2 넣은 거니까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27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ht가 g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얘는 h'이 아마 t는 2에서 0일 것이다. 그래서 h'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요 식에서 h'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t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2가 마이너스 f이고, 그 다음에 그게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2는 0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 조건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위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텐데요. 자, gx가 4차 함수인데 이제 gx 빼기 ga라는 요 함수가 어떤 그래프의 개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소개 안 해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 1인 그런 이제 4차 함수니까 G의 그래프의 개형은 요 추론에 써놓은 형태의 총 3개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는, 변곡점을 가지는 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얘는 4중근을 갖는 형태죠. 그죠? x 4제곱과 같이.
그래서 4중근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 2'이 0인 건 맞아요. 그래서 A 점에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0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우리가 3중근을 갖는 형태죠. 그래서 3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형태는 어때요? 얘는 그냥 변곡점 2개 중에 하나가 A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절대값을 씌운 게 쌤이 이제 gx 빼기 ga를 지금 그린 겁니다. g 빼기 ga예요. ga. 네. 그랬을 때 이 양변의 절대값을 씌운 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어때요? 절대값 씌워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때? 그냥 그대로죠. 이게 미분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가 1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1이 아니죠. 그죠? 한 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걸 보니까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요렇게. 아이고, 예.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응? 그럼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A에서 미분 가능하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한 개죠, 한 개. 응?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거는 얘는 엄청 많죠.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인데 4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요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는 총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자, 선생님이 이제 모든 gx에 대해서 이제 다루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거는 결국 요 케이스밖에 없는데 이때 3중근을 여기서 갖냐, 작은 값에서 갖냐, 아니면 큰 값에서 갖냐. 뭔 의미냐? 여기가 이제 어떤 다른 값을 가질 거잖아. 다른 값을 가지는데 이 값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면은 오른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A가 작으면 왼쪽과 같은 그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위에 쌤이 이제 했던 조건들 있죠? 형광펜색을 이렇게 요 색을 한번 해봅시다. 요 조건들 기억하시죠? 네, 요 조건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 볼 텐데, 자, 일단은 쌤이 이제 여기 결과론적으로는 1번 케이스인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2번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쌤이 이제 g를 그리고 그 밑에 걔를 미분한 도함수죠.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거에 맞춰서 그렸어요. 그러면은 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보시면은 지금 결국에 요렇게 이제 얘가 a가 되고 여기선 얘가 a가 되고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fx가 결국에 이제 a에서는 어때요? 지금 접하기 때문에 뭐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 그냥 한 근이야.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2번 케이스들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잘 보니까 자, 어디서 한번 보면 될까요? 자, F2가 0이죠, 그죠? F2가 0인 걸 여기서 이제 캐치를 했어. 그러면 2가 될 수 있는 거, F에 2를 대입시켜서 0이 나올 수 있는 건 A 또는 B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2여봐. A가 2면은 요 조건,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27이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안 되죠. 왜? A가 2면은 그냥 0, 적분값이 0이니까. 2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F가 0이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A가 아닌 다른 값이 둘 다 2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적분값을 잘 보시면 그 위에 0 되는 요 케이스 보이나요? 요 케이스? 그 아래에 있는 케이스 2부터 A까지 적분하는 케이스 보여요? 자,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2번 조건은 2부터 B부터 그쵸? A까지 적분한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27이 돼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조건이잖아. 그런데 요 넓이 어때요?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수투에서 잘 배웠으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부터 요 A까지 적분한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왜 A가 3이에요? 자, 잘 보시면 그 위에 어때요? 3부터 A까지 fs ds가 0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3부터 A까지 FSDS가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3부터 A까지 그죠? 3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3 있으면 A까지 적분한 게 0이 될 수 있어요? 바깥에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 3부터 A까지 적분을 해서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돼. 혹은 뭐 이제 A보다 크면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0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A가 3이어야죠. 그죠? 여기 2번 케이스에선 A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A는 3. A는 3이야. 따라서 2부터 3까지 적분을 한 게 27이어야 되는데 27이 되느냐? 지금 잘 보니까 fx는 4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요 넓이 공식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뭐 a 빼기 b의 4제곱인데 a가 3이고 b가 2니까 3 빼기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2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다. 얘는 27이 안 되죠? 얘는 27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뭐만 아셨죠? 그러면 왜 1번은 돼요, 선생님? 한번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2부터 A까지 적분을 한 게 27이다는 지금 B가 2잖아요. B가 2고 A가 그거보다 A까지 적분한 게 27이다. 그쵸? 2부터 A까지 요 반대쪽이죠. 요 넓이가 지금 27이다 인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A까지는 0이다.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3이죠. 3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게 충분히 0이 될 수 있죠. 왜? 여기선 양의 값이고 여기는 음의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 1번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1번 케이스라고 하고서 우리가 fx를 요렇게 4x 빼기 a의 제곱 x 빼기 2라 놓고서 우리가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2부터 3까지 적분한 게 27이다를 계산을 해주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계산 과정이 진짜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설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fx를 일단은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 얘는 바로 적분 못하죠. 다 전개를 하는데 a가 들어가 있어. 우와 엄청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걔를 또 적분으로 해. 그리고 또 a에 대한 어떠한 뭐 2차 방정식 혹 3차 방정식 풀어. 그런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을 이끌어내. 우와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요 공식으로 잘 접근을 하면은 자 일단은 자 여기에 쌤이 위에 있는 조건을 샥 뜯어왔어요. 자 2부터 A까지 FSDS가 27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돼 있고 얘가 A고 얘가 2다. 그러면은 A부터 E까지 적분한 거는 요 넓이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적분 구간이 바뀌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의미가 바로 요 넓이는 27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였으니까 4에 2 빼기 A의 4제곱이라고 그랬지. 얘가 27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약분하면 3, 즉 2 빼기 a의 4제곱이 81, 3의 4제곱이니까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 계산 과정이 싹 다 없어진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fx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5의 값은 5를 대입시켜주면 4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이다. 결국 12 곱하기 36이니까 432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요 계산 과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결국에 추론만 잘하면 되는데 이 추론에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 혹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모든 개형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통해 계산을 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30번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모의고사 풀이를 선생님이 마치고
이제 5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답노트 정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5월 모의고사에는 결국 이제 미적분 조금 하고 확통 조금이 들어가지만 수원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아마 20일 30번에 출제가 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원 공부, 수원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곤수쌤이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